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의가 된 이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넘겨진 이 전후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심각하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그런 일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국격의 손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도 이게 빠져나가는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경제,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저는 특히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은 그대들이 남 탓할 때가 아니다. 나뉘어져 가지고 친윤파다, 친한동훈파다. 서로 가슴과 가슴으로 삿대질하고 무슨 책임을 묻고 그럴 때가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때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 중에는 저같이 그대들을 지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결과적인 이 결과물이 지금은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강경파들은 이게 날개가 거기에 바람으로만 날던 것이 이제 고속 엔진을 달은 것처럼 이게 정권과 국민의힘당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미 감사원장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등 부장검사 셋 4명을 탄핵한 바가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선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17일 날 감사원장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구인은 그러니까 국회가 되니까 국회 법사위원장하고 거기 뭐 변호인이 출석한 것 같은데 그 담당 헌법재판관이 첫 질문이 이겁니다. 탄핵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 더 명백히 해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를 밝혀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너희들이 써냈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이창수 검사장 그리고 부장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있었는데 원고 측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 측이죠. 아예 안 나가버렸어. 아예 안 나가버렸어. 그래서 뭐 1월 달에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게 탄핵 심판을 맡은 심판관들이 그 사유를 명료하게 해라 이러고 그 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탄핵 결의하고 그냥 던져놓고 내질러 버리고 그냥 온 세상이 우리 탄핵했다 하는 거 그걸로 국민의힘당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걸 지나쳐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게 명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창수 검사장의 경우에 탄핵 사유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뱅크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인데 이 책임을 물으려면 문재인 정권 검찰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이미 밑에서 조사해가지고 이건 사건이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 하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걸 1년 동안 깔아뭉개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다.
이러면 그 부분에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직전 검사장 이성윤, 지금 민주당 전주 출신 국회의원,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회주의 원칙, 그 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이 지켜야 할 조직 목적, 그 다음에 직무 행태, 국민의 정치이사 수렴 과정,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수 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결의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이렇게 결의해갖고 내던져 버리고, 그래 검찰 압박하고, 이게 사법부도 위협하는 거거든. 헌법재판소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 뉴스를 보고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금 100만 원만 선고가 되면 거기에 입후보회가 당선된 사람의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도의원, 그것도 자격이 상실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물론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됐을 때를 말합니다.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아주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 때문에 처벌된 사람이 많습니다. 당선된 사람만 처벌된 게 아닙니다. 낙선자 중에도 수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 문화에서 자칫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허위사실들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정화돼 가고 있다. 그리고 금품을 뿌린다든지 하는 것도 엄중히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금품선거,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이 많이 순화되고 깨끗해져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아주 중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백현동 개발은 건설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게 다 판명돼 가지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가 돼가 1심에 유죄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심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꼼수를 부려 가지고 2심 재판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소에서 써내는 기간을 자꾸 연장시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가까이에 대법원까지 내년 4월 5월이면 유죄 확정이 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에 못 나가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 없다. 요 시간표 때문에 어떻게든지 늦추고 하는 전략을 쓰면서 한편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삭제. 없애버리자 이거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어.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해놨어. 이제 법사위의 심의에 들어갈 그 단계에서 뭐 이런저런 눈치를 약간 보는 상태인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되지요. 과반수 의석이 있으니까 본회의 통과됩니다. 그러면 정부에 이송돼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공포하겠느냐. 공포 안 하고 다시 제2에 붙이게 되면 그 제2에서는 제2결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이 법을 찬동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과는 결국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속 협박하고 있죠. 협박. 이 말 하기가 좀 민망한데 협박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도 탄핵하겠다. 이런 지금 협박하고 있어. 그 협박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의사실 공표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우리가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결국 종국적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법이 그렇게 해서 가령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모든 선거에 난장판이 되지요. 거짓말 경쟁대회가 되고 아무 말이나 만들어 가지고 A 후보는 이렇다. B 후보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뭐 온갖 허위사실 꾸며대 가지고 공상소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퍼부어대고 그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게 분명하다 이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1심에서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받은 지금 막 항소심에 계류돼 갖고 그걸 늘리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 간단하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공소기각 내자입니다. 내자. 공소기각한다. 그러면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걸 노리는 겁니다.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첫째, 이런 법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제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국민인 우리가 이거 나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이건 사법체계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국가에 지금까지 쌓아온 선거 질서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명으로 사법적 처리의 위험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재명을 1차로 이걸과 구제해서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사법 질서고 뭐고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한다는 걸 국민은 우리 용납해야 됩니까? 둘째로 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다시 행정부에 와서 거부권이 행사될지도 모른다. 그건 다음 단계고 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 대명천재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음 단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단계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권한 대행이 그냥 공포해버리고 나면 그럼 또 어찌할 겁니까? 그 법이 시행이 돼가 즉각 이재명은 공소기각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버린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제2에 붙여지는 이 과정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커먼 속셈을 가지고 오로지 이재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사법체계에 법원을 협박하고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하는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자유롭게 되겠다 하는 이 사태 용납해야 됩니까? 다른 것 모든 것 제쳐두고 저는 이 일은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낼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심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저 혼자라도 여의도에 피켓 써가지고 민주당 당사로 이재명 의원실로 이재명 있는 곳으로 가서 항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가까운 사람들 제가 이런 의견을 표명했더니 자기들도 따라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를 하는 정당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헌법 8조 위반된 해산감입니다. 이걸 보고도 이걸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도 가만히 있다. 이러면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다. 이걸 방관하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